강연 정말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부럽습니다. 저희가 지금도 서대문 자연사 박물관에서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 강연 들으면서 네. 앞부분에 이제 소개해 주신 선생님에 대한 소개 네. 또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지금 이게 과학책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과학책을 갖다가 이렇게 번역하실 때 네. 선생님이 저는 과학자실까? 그러니까 이공계 혹은 인문계라고 하는 우리 한국에서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었는데요. 선생님은 그러면 고등학교 때는 어떤 과정을 선택하셨던 건가요? 사실 저는 이제 대학에서는 철학을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는 과학 공부들을 했었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공통수학, 수학 1, 수학 2, 물리학, 물리 1, 2, 화학 1, 2, 생물 1, 2, 지구과학 1, 2를 다 배웠는데 이제 제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정말 공부를 잘하는 그 친구의 책장에서 네. 아인슈타인이 일반인을 위해 쓴 상대성 이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고 저 깜짝 놀란 게 어떻게 마냥 어려울 것 같은 이런 물리학의 개념들을 정말 명료하게 기술을 할까? 아인슈타인 본인이 그것 때문에 아주 감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하이젠베르크의 부분과 전체라는 책도 읽었고 또 자연스럽게 수학의 역사 그리고 물리학의 역사 이런 책들을 찾아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역사와 과학의 철학을 공부하면 재밌을 것 같다. 이게 내 스타일이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대학으로 이제 대학의 진로를 결정할 때는 물론 이제 수학과나 물리학과로 갈 수 있었지만 철학과로 가자. 예. 그렇게 선택을 해가지고요. 그 학부에서 철학을 공부를 할 때도 제가 이제 강연 초반부에 항상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전 전공책들보다는 오히려 과학책들, 과학의 역사, 과학의 철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마 우리 강연을 네. 일반인들도 많이 듣지만 고등학교 학생들이 많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이 요즘으로 치면 뭐 교차 선택이라고 하는 네. 굉장히 용기 있는 판단이고 행동이셨던 것 같아요. 철학과를 갖다가 진학한다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흥미로운데요. 지금도 그 네. 대학원 과정을 갖다가 더 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서울대학교에서 네. 하고 있는 과정도 그런 네. 어떤 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어떤 과정인가요? 지금 제가 재학하고 있는 과정은 이제 서울대학교 자연대학의 과학사 및 과학철학 협동과정인데요. 이 과정에서는 실제로 뭐 과학 이론의 내용을 공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근대의 수학이나 물리학이 어떤 사고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사회 문화적 배경 속에서 작업을 했는지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연구를 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당연히 인문학적인 논의들도 많이 등장을 하고 자연과학과 인문학이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서로 밀접하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자연과학 역시 발전을 했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독특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국립대구 과학관에서 네. 또 그런 일반인들을 위한 전시 같은 것을 기획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지금 선생님이 과학 커뮤니케이터로서 네. 과학관에서 활동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일반 번역가와 비슷한 활동을 또 해주셨고요. 네. 그와 동시에 과학 철학을 갖다가 이제 계속 공부하고 계신 예. 상태인데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동시에 네. 진행하는 것이 그렇게 네. 쉽지는 않은데요. 네. 보통 어느 정도 네. 그 시간을 갖다가 나눠서 쓰시나요? 우선은 과학관에서 업무를 할 때는 업무에 집중을 하고요. 대신에 제가 하는 일이 다양한 과학 기술 자료들을 수집을 하고 이 자료들로 전시를 꾸려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리는 작업인데 제가 의도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제 관심 분야랑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대학교 물리학과의 명예 교수님께서 물리 계측기기, 계측기기. 예, 예. 계측기기를 이렇게 기증을 해주셨고 전시를 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계측기기에 대해서, 기능에 대해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 예, 예. 그런 걸 또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었고요. 아.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경북대학교의 기우왕 교수님이라고 예. 이제 퇴직을 하셨지만 예, 예. 그 수학자가 계십니다. 예. 그 수학자분이 전공이 미분기하학이고요. 그 교수님이 이제 기증하셨던 자료들을 가지고 전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또 미분기하학, 또 기하학이 뭔지,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돼서 업무가 제 공부랑 전혀 별개라고는 생각되지 않고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고 네. 연결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업무를 열심히 하고 난 다음에 남는 시간에는 거의 뭐 책을 번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전공 공부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그 시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시간은 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예. 쓴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 번역이라는 일이 예. 이게 쉽지 않은데도 네. 이렇게 여러 책들을 갖다 번역하시고 더군다나 그 책들이 다 이어지고 내용이 이렇게 이어지더라고요. 시간에 대한 그리고 양자 현상에 대한 어떤 철학적 이해 이런 것들을 네. 계속 번역을 해오셨는데요. 네. 그 지금 번역을 막 마치셨다는 네. 타임 리본이라고 네. 하는 것도 굉장히 흥미로워 보이는데요. 예. 그 혹시 앞부분만 짤막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타임 리본이라는 책은 그 리 스몰린이라는 미국의 이론 물리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리 스몰린은 리처드 뮬러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존재가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근본적인 것이고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물리학 이론의 수학적 구조에서 시간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부차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계를 잘못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을 포함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우리의 물리학 이론을 바꿔서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미래의 물리학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리처드 뮬러가 쓴 책이 실험 물리학자가 쓴 책이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초벌 번역을 끝낸 타임 리본 같은 경우에는 그 최첨단의 이론 물리학을 하고 있는 이론 물리학자가 쓴 예, 예. 책이고 시간을 옹호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시간이 때로는 옹호를 받아야 되고 때로는 부정을 받아야 되고 그런 예. 시대이네요.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지만 예.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네. 이제 골치가 아파지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냥 당연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네. 뉴턴처럼 절대적인 시간과 네. 절대적인 공간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문제를 풀어 나가면은 네. 딱 편하고 좋겠는데 네. 정말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은 친구들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책에서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시간에 대한 이야기 네. 그리고 증거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반박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네. 물리학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네. 그 우리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에서 선정한 올해 과학도서 10권 중에서는 아마 난이도로 치면은 가장 높은 난이도를 자랑하는 책이 아닐까. 예. 그래서 아까 강연을 할 때도 약간 좀 죄송한 느낌이 들었던 게 좀 내용이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내용 그 생각 때문에 약간 좀 네. 죄송한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난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네. 정말 고등학교 때 이런 어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있을 거고 예. 그런 친구들에게는 갈증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정말 제대로 된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정말 뭐 저희가 고등학교 교과서 네. 혹은 대학교 일반물리 교과서에서 배우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네. 그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잖아요. 그냥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을 놓고 네. 생각하고 거기서 그냥 문제 푸는 방법과 네. 그 필요한 지식을 갖다 빨리 습득하는 식으로 배우는데 네. 그 근본적인 어떤 철학적인 질문에 들어가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다는 것이 예. 굉장히 좀 흥미로웠어요. 저도 읽으면서 정말 뭐라고 하죠? 그 책 귀를 접는다고 하잖아요. 네. 여러 군데 접으면서 읽었던 것 같아요. 이게 책이 그냥 물리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 그 안에 철학적인 메시지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제가 읽으면서도 그냥 술술 읽지 못하고 네.
읽다가 덮어놓고서 한참 동안 생각해 봐야 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오늘 강영구 선생님을 만나고 보니 예. 아, 철학과 하셔서 이 책이 좀 철학적으로 번역되었나?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예. 원전에서는 어떤가요? 뭐 리처드 밀러가 기술하는 방식이 네. 한번 원전을 읽으시고 번역을 하실 때는 네. 약간의 의역도 써야 되고 네. 어떤 논의하는 톤도 약간 좀 바뀌게 되잖아요. 네. 원전을 읽었을 때는 좀 어떻게 느끼셨어요? 어, 리처드 밀러에 대해서 느끼셨겠죠? 리처드 밀러의 원전을 읽을 때 저는 아주 즐거웠고요. 왜냐하면 문장이 아주 간단 명료하면서도 위트가 있고 읽다가 뭐 혼자서 박장대소한 경우도 몇 번 있었고 예, 예, 아주 간단 명료하게 글을 잘 쓰시는 분인 것 같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철학자의 문장은 아주 복잡하고 좀 난해할 수 있는데 네. 리처드 뮬러의 문장들은 아주 단순 명료하고 또 재밌어서 예, 예. 제가 번역을 할 때도 예. 거의 뭐 고민하지 않고 뮬러의 그 문체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네. 충실하게 예. 이제 번역을 했다고 예.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제가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문장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은 뮬러의 잘못이 아니라 저의 잘못인 걸로. 아, 그렇게까지도 말씀해 주시면 리처드 밀러를 예. 옹호해 주시는군요. 예. 근데 이게 일반인들을 위한 책임에도 불구하고 요 뒷부분 브로그에 갔다가 혹시 먼저 보신 독자가 있으시면은 네. 브록에는 어마어마한 수식을 풀고 있어요. 상대성 이론을 갖다가 직접 풀어서 설명해주고 예.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 예. 문제를 갖다가 직접 풀고 있는데요. 네. 그 뒷부분도 원전에도 있었던 거죠? 예, 브록 부분도 원전에 있었습니다. 예, 이게 정말 수학이 아주 딱딱하게 들어가 있는데 네. 제가 그런 면에서 더욱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냥 교과서만 보다가 네. 이 책을 한번 보면은 와,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눈뜨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자, 시간은 있어요?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예. 저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존재하고 네. 시간의 흐름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그 수학이나 물리학 이론이 아주 고도로 발전을 하고 자연을 아주 정밀하게 통제를 하고 있지만 그 이론은 자연 전체를 아우르기에는 불완전하지 않나. 그래서 아주 존경스럽고 아주 가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수학과 물리학 이론을 맹신해서는 안 된다. 네. 그리고 언제든지 마치 코페르니쿠스 혁명과 아인슈타인 혁명이 있었던 것처럼 예, 예. 이 이후에도 분명히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개발이 되면은 지금의 형식의 이론보다는 더 뛰어난 이론이 더 사물들을 자연스럽고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 네. 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네요. 예, 예, 저는 새로운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서도 말미에 소개해 주셨던 399쪽 네, 거기 이제 그 새로운 네. 과학, 새로운 물리학은 네, 다른 곳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게 어쩌면 당신이라고 네, 물었던 예, 그것과도 일맥상통하고 예, 지금 번역하고 계신 타임 리본에서 네, 주장하는 바도 네,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에서 다뤘던 주제 중에 오늘 강연에서 예. 학생들 혹은 일반인들이 잠깐 들었을 때 굉장히 흥미롭게 느끼셨을 만한 게 네, 그 양동이 사고 실험? 네, 예, 일 것 같아요. 네, 네, 그 양동이 사고 실험, 네. 그 마흐는 아주 지독하게 상대주의로서 반박을 하잖아요. 예. 선생님 어떤 것 같으세요? 그 양동이 사고 실험? 양동이 사고 실험 또 이게 물리학의 역사를 보면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턴이 양동이 사고 실험을 제시를 하고 마흐가 그 양동이 사고 실험도 상대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을 제안을 하고 네. 이제 아인슈타인도 일반 상대성 이론 논문을 보면 마흐가 모든 운동을 상대화시키는 개념을 제시를 했다. 예. 그리고 자신은 그 개념을 발견법적인 원리로 지침을 해서 자신의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했다고 하는데 예, 예. 그렇죠. 실제로 마흐의 완전한 운동의 상대적인 운동화, 그러니까 모든 운동을 상대화시키는 것은 일반 가능한가요? 상대성 이론에서 구현이 안 됐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중계와 상관없이 가속하는 기중계에서도 물리법칙을 동일한 형식으로 표현하는 것을 이제 아인슈타인이 일반 공변성을 통해서 성공을 했지만 네. 모든 운동을 상대화시키지는 못했다는 것이 지금 이제 물리학사를 네.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비록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도 모든 운동을 상대화시킬 수는 없고 네. 그 중력을 완전히 기하학화시킬 수 없다는 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물론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관계론적 관점이 물리학 안에 많이 들어왔지만 예. 여전히 모든 운동을 상대화시키자고 하는 마흐의 프로그램은 완성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요. 예, 예. 과연 그런 프로그램이 완성이 될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양동이 사고 실험에 있어서는 마흐의 주장, 네. 저도 그 부분을 읽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 알게 됐을 때 굉장히 사실 충격적이었거든요. 뉴턴이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양동이가 돌고 있을 때 물이 이렇게 움푹 패이는 것, 중력이 있고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움푹 패이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네. 절대 공간과 절대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당연한 거고 우리가 네. 설명할 수 있는 것이지만 네. 근데 마흐의 주장처럼 정말 우주의 모든 것이 네. 물 주위를 네. 이렇게 돌면은 네. 물이 정말 이렇게 움푹하게 파이는 것인가? 예. 저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예.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실제로 그 마흐의 아이디어를 실험을 한 시도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차일 수도 있지만 그 마흐가 얘기한 것처럼 양동이를 아주 두께를 굵게 한 것처럼 실제로 네. 그런 세팅을 해가지고 회전을 시켰지만 물이 움푹 패는 효과는 측정되지 않았다. 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직접 실험을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도 재미있는 예. 것 같고요. 예. 이 책에서는 아마 네. 상대성 이론 그리고 양자역학, 네. 열역학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시간의 방향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적인 내용부터 좀 차근차근 도입해서 들어가는 성격이 있어요. 예. 몇 개 챕터는 정말 그런 이론 설명을 위해서 네. 쓰인 것처럼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 나가는데요. 예. 우리 고등학생들이 만약에 이 책을 읽는다면은 네. 어떤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할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었는데요. 네. 그래도 이론적인 거, 뭐 상대성 이론 이런 거는 수학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네.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을 들어 나가면은 뭐 이해가 가능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뒤로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네. 이제 논의가 점점 네. 복잡해져 가는데요. 네. 이제 자유의지라는 게 사실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자유의지 얘기가 나오면서부터는 이제는 이게 철학으로 가는가 아니면 종교로 가는가 신념으로 가는가 약간 헷갈리기 시작했었는데요. 예.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읽을 때 어디까지는 이미 기존 과학계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실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장과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제한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네. 그것을 갖다 혹시 어느 정도에서 우리가 어디서부터는 이라고 생각하고 좀 나누어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이 책을 보면서 후반부로 갈수록 이 책의 내용이 약간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것은 이제 과학을 다루는 책에서 물리학의 불완전성을 다루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거기서 이제 자유의지에 대해서도 이 저자가 말씀을 하시고 네. 또 신의 존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양자역학에 의해서 근본적인 미결정성 혹은 불확정성으로 인해서 기존의 물리학자들이 믿었던 결정론이 유지가 되기 어렵게 됐다. 네. 거기까지는 이제 충분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전히 과학에서 의식의 존재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저 파란색의 생생한 느낌이라든지 그걸 이제 감각질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의식이라든지 감각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과학에서 규명을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라든지 신의 존재를 이제 그런 과학의 불완전성 때문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은 좀 과한 것 같고요. 왜냐하면 요즘에 유행하는 그 AI가 고도로 발달하는 것처럼 향후에 과학이 발전하면은 우리가 지금 설명하기
어렵거나 불완전하게 설명하는 것도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현재 물리학이나 인지과학이 불완전하다고 해서 그 전통적인 방식의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걸 주장하는 것은 좀 유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오히려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든지 아니면 뭐 신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고요. 자유의지가 존재하고 의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기존과는 아주 다른 방식으로 더 새롭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학의 불완전함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통념상 알고 있는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이제 추론하는 것은 네. 좀 위험하지 않는가. 예. 그 부분은 조금 조심해서 네. 좀 취사 선택을 하셔가지고 읽으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책 말미를 읽으면서 사실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뭐 자유의지라는 생각도 해보고 신의 이야기 한번 그런 것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였는데요. 네. 과학이 어떤 이런 문화, 철학에 관련된 것까지 폭넓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 좋은 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동안 덮어놓고 계속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통계물리 연력학을 갖다가 공부하고 연구하는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에딩턴의 주장이 네. 어느 정도 혹시 근거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저도 좀 많이 변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설명을 하기 위한 설명이지 그게 어떤 예측 같은 걸 따로 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자기 전에 그 카를로 로벨리가 네. 최근에 이제 시간의 본성이라는 강연을 했는데요. 그 강연을 봤는데 네, 그러니까 참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것은 열에 관한 것인데 네. 열의 흐름에 관한 것인데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중력이 어느 곳에나 다 있는 것처럼 네, 열도 어느 곳에나 다 있습니다. 예. 열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그 열의 흐름은 연력학 제2법칙을 따르고요. 예. 그래서 연력학 제2법칙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는 것이 아주 합리적일 수 있겠다. 네, 그리고 뮬러는 반증 가능한 예측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네, 혹시 엔트로피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이 달라지는 거를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실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뮬러의 얘기만 들었을 때는 에딩턴에 대한 이제 반론이 예, 좀 수긍이 됐는데 예. 또 이제 다른 쪽의 입장을 들어보니까 카를로 로벨리의 생각도 맞는 것 같다. 합리적인 것 같다. 예, 예, 대신에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통해서 시간의 흐름을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 너무 예측을 안 하고 있다. 예, 예. 너무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걸 위배하는 어떤 관측하는 게 쉽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네. 잠깐 설명도 하셨었지만 시간을 갖다 거꾸로 돌리면은 네. 양전하의 존재를 갖다가 네.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물리 법칙에서도 시간을 거꾸로 돌렸을 때 부자연스러웠던 것을 네. 사실은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현상도 있다라고 네. 이렇게 바꿔버리면은 네. 오히려 또 다 그냥 설명이 돼서 네. 시간의 흐름을 읽는 것마저도 상대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게 되더라고요. 네. 뮬러의 네. 그 제안 중에 빅뱅 네. 으로부터 이제 시간이 만들어졌다는 제안. 네. 그 이제 굉장히 흥미롭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가 사실은 그 빅뱅의 엣지. 예. 이거- 순간순간 지금 예. 시간이 만들어지고 예.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미래가 없는 거군요. 미래는 아직 안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렇죠. 미래는 과거가 존재하는 것처럼 존재하진 않고 예, 예, 계속 이렇게 생성되고 있는. 예, 예. 예. 생성돼서 지나간 시간들이 있는 거네요. 예, 미래는 이제 네. 없는 거죠. 지금 이 순간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예.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재밌는 것 같아요. 그 빅뱅에 의해서 공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나가면서 예. 시간도 같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현재의 시간을 갖다가 바로 엣지를 갖다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네. 아이디어. 시간이 계속 생성되고 있다. 네. 참 재밌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과거로 시간 여행 그럼 불가능한 건가요?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기 남겨진 시간이잖아요. 예. 우리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항상 그 천문학자들은 과거 시간 여행을 하고 있는 거죠. 뭐. 그쵸, 과거를 보는 보고 있으니까. 거니까요. 예. 예. 근데 막상 거기서 온 광자는 네. 광속으로 달렸기 때문에 네. 시간을 안 썼잖아요. 예.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는 시간이 안 지난 빅뱅 때의 그 광자.
그렇죠. 예. 중력파 실험을 통해서 네. 관측 가능할 것이다라고 하는 자기 그 네. 근거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실험 관측할 거라고 하는 강력한 주장을 이제 네. 내세우는데 그거 정말 가능할까요? 지금 이제 중력파를 보는 시대잖아요. 예. 근데 블랙홀이 충돌하면 시간과 공간이 생긴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부분은 예. 이제 그 뮬러가 자기 책을 설명하는 한 네. 5분 정도가 되는 동영상이 있는데 예, 예. 그 동영상을 보면은 이제 블랙홀이 서로 이렇게 회전을 하다가 충돌을 하면서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네. 기존의 블랙홀 두 개가 차지하고 있던 공간이 합쳐지면서 네. 새로운 공간과 더불어 시간이 생성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작은 빅뱅 같이 그럼 되는 거네요. 시간이 만들어지는 게 빅뱅에서부터라고 했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중력파를 관측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중력파를 잘 관측하면은 네.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네. 그러니까 새로운 과학이 탄생하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사실 이 책을 보시면은 실험 물리학자인데요, 뮬러가. 네네. 뮬러가 같이 공동 작업을 하거나 뮬러의 제자였던 사람들이 실험 물리학계에 많이 지금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뮤러의 가설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네. 실험을 중력파를 관측을 할 때 네. 뮬러의 제안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지 않을까. 음. 좀 그런 생각을 좀 네. 해봤습니다. 예. Q&A 질의응답 시간 제가 이상한 질문도 좀 드렸고 과학관 얘기도 좀 나누고 예. 번역하시는 작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습니다. 네. 선생님 보실 때 예. 앞으로 어떤 책을 갖다가 좀 더 번역하고 싶으시다 혹은 어떤 네. 기획 전시를 하고 싶으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전공하시는 게 네. 과학 철학이시고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 번역하신 것들은 이제 시간에 대한 네. 재미있는 생각들을 갖다 전달하는 책들을 네. 번역을 하고 계신데요. 네. 전시 기획에서도 혹시 네. 시간이라는 주제로 해보고 네. 싶은 아이디어 같은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특히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네. 전시를 하고 싶은데 네. 이제 어렵잖아요. 어려운 내용이기보다는 그 실제로 그 학생이었던 아인슈타인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했는지 다양한 사고 실험들 네네. 그런 생각 실험들을 네네. 직접 관람객들이 해볼 수 있는 예. 그런 전시를 만들면 어떨까 아. 그런 지금 음.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또 제가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네.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아니라서 네. 일단 건의를 해볼 수 있는데 예. 언젠가는 그런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희망은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등시성 설명하는 그 실험도 네, 사고 실험으로 있는 건데 직접 보여주시는 걸 갖다가 예. 한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런 걸 갖다가 좋아하시는군요. 이렇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네. 실제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네. 그런 전시를 좀 만들고 싶습니다. 예. 꼭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도 아이를 데리고서 한번 예. 꼭 방문해보고 싶은 그런 예.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고 그리고 먼 대구에서 여기 서울 서대문자연사 박물관까지 방문해 주시고 강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가 번역한 책을 이렇게 좋은 과학 도서로 선정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제가 이렇게 강연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저의 개인적으로는 아주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종훈 선생님이랑 같이 했으면 정말 더 좋았을 텐데. 그러게요. 영상 지금- 메시지까지 보내주셔서. 근데 정말 말씀을 잘하시네요. 영상 메시지에서도. 그러니까요. 예. 아마 주영이 아이를 재워놓고 혼자서 녹화하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한테 이제 메시지를 보내셔가지고 이제 영상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저한테 괜찮냐고 컨펌을 받으시고 네네. 이제 본인이 자러 가겠다. 예. 예, 밤에 잠도 못 주무시고 그런 것 영상을 같아요. 찍어 보내주셨습니다. 예. 잠깐 귀국할 기회가 있으시면은 예. 다음에 자리 한번 또 만들죠. 뭐. 아, 좋죠. 예. 포항에서 혹은 예. 대구에서 예. 강연 책 도서 강연 한번 네. 또 이어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종훈 선생님 고향이 대구거든요. 선생님은 부산, 예. 대구.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리고 오늘 강연을 해주신 이 책뿐만 아니라 10권의 올해 과학도서에 대해서 청소년 독후감 대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으니 아직 시간이 많이 있죠. 많은 청소년분들의
지원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조천호 선생님을 모시고 파란 하늘, 빨간 지구라는 주제로 강연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 서대문 자연사박물관에서 온라인 강연 생방송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8월까지 강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강연도 모두 재미있게 꼭 생방송에 참여해서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연구자의 성장을 돕고 학술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지식을 확장시키는 것, 과학문화 확산을 통해 과학과 세상을 연결하고 과학의 영역을 확장하여 인류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 바로 아태이론 물리센터가 하는 일입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아시아 태평양 이론물리센터.